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 처리를 두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 싸움 때문이거든요. 존 원내대표가 언급했듯이 정부 예산안이나 러시아 제재안 같은 안건들이 먼저 처리되어야 해서 클래러티 액트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절차적 상황인 거죠. 존 지난 7월 23일 발언에서 8월 휴회 전에는 통과에 필요한 표를 모으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상원 휴회가 8월 8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실질적인 문은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편이에요. 사실 클래러티 액트는 지난 5월 14일에 상원은행위원회 15대9 초당적 표결로 이미 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고 지난해 여름 하원에서도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 남은 관문은 본회의 하나뿐인데도 마지막 한 걸음을 앞두고 발이 묶여있는 셈이에요.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도 클래러티 액트의 연내 통과 확률은 30%대에 머무는 정도라 시장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짙거든요. 법안의 핵심을 뜯어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윤리 조항을 강화하려는 루벤 가에고 의원과 톰 틸리스 사이의 협상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두 의원이 7월 29일에 마무리한 최신 수정안은 주단위 법무장관에게도 집행권한을 부여해서 연방 법무부에만 맡기지 않고 주정부까지 감시망을 넓히자는 그림이에요. 이 안이 백악관에 제출되어 검토 중이고 세부 조항 하나하나가 법안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크립토 사업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서 백악관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크립토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라 이 두 시선 사이의 간극이 협상 시계를 계속 늦추고 있는 거죠. 규제 당국인 SEC의 행태는 사실 업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의회가 법을 못 만들면 우리라도 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하거든요. 폴 애킨스 위원장이 2026년 규제 아젠다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증권 5가지로 자산을 분류하겠다는 야심찬 그림인데 행정적인 규칙 제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될 위험이 큽니다. 애킨스는 크립토 자산 발행과 판매 규칙, 브로커 딜러 요건, 그리고 거래소 구조 개편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규정을 새로 짜겠다고 예고했는데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라도 법률적 뒷받침 없이 행정만으로는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업계는 법률적 확실성을 요구하며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CFTC와의 관할권 정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중잣대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회색 지대에서 사업하는 스타트업들은 법률 자문 비용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고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을 정도예요.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입을 모아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본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수천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에서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블랙록의 사만사 코엔 정부 관계 담당은 클래러티 액트가 투자자를 최우선에 두는 규제 틀을 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미국이 자본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는 데 결정적일 거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이미 블랙록이 굴리는 비트코인 스팟 ETF는 출시 몇 달 만에 순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그 성공 경험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뚜렷하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도 이 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혁신 프로세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공정한 경기장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죠. 여기에 피델리티까지 공식 지지 성명을 얹으며 월가의 세 거인이 한 목소리로 클래러티 통과를 촉구하는 그림이 완성됐고요.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먼저 통과되며 규제 정비에 물꼬가 트인 만큼 이번 클래러티는 그 다음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이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끝마쳤다는 건 법안 통과만 되면 시장에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이런 정쟁은 사실상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낡은 시스템과 맞물려 있죠.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53석에 민주당 최소 7명의 협조가 붙어야 겨우 문턱을 넘을 수 있어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루벤 가에고와 메릴랜드 상원의원 앤젤라 알소브룩스가 조건부 지지를 보내는 정도라서 나머지 5표를 어디서 끌어오느냐가 관건이에요. 알소브룩스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가에고는 윤리 조항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각각 걸어두었고 여기에 온 건 성향의 상원의원 몇 명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다음 숙제죠. 여기에 조시 홀리와 랜드폴 같은 공화당 강경파는 별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홀리는 소비자 금융보호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폴은 연방 규제 자체가 과도하다며 오히려 좌우 양끝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이례적인 형국이에요.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대중의 불만은 수치로도 증명되죠. 미국인 6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는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건 정치적 책임 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는 11월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페어쉐이크라는 친암호화폐 슈퍼팩은 이번 중간 선거를 위해 1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실탄을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이 자금은 코인베이스와 리플, 안드리센 호로위치 같은 업계 톱 플레이어들이 십시일반 꽂아 넣은 것이고, 프로텍트 프로그레스는 민주당, 디펜드 아메리칸 잡스는 공화당 후보를 각각 지원하는 양날 구조라서 정파를 가리지 않고 친크립토 인사만 골라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미 올해 초 프라이머리에서 페어쉐이크의 지원을 받은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며 힘을 과시했고요. 11월 3일에 열리는 하원 435석과 상원 35석 경선에서 오하이오의 존 후스테드, 텍사스의 크리스티안 메네피, 매사추세츠에서 상원 도전에 나선 존 디튼 같은 후보들이 집중 지원을 받고 있죠. 존 후스테드는 오하이오 경선에서 페어쉐이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크리스티안 메네피 역시 텍사스 주요 지역구에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존 디튼은 오랫동안 리플 커뮤니티에서 상징적인 변호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 매사추세츠 상원 승부가 크립토 진영 전체의 사기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아요. 다가오는 선거 결과가 법안 통과에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눈치챈 투자자들은 지금 조용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전문가들이 클래러티 액트를 보고 촉매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아주기 때문이죠. 그레이스케일의 잭 팬들 리서치 헤드는 규제가 명확해지면 연금 기금과 대학 기금, 자산 운용사가 비로소 의미 있는 규모로 디지털 자산에 자금을 배정할 거라고 강조했어요. 그가 짚은 지점은 명확했어요. 규제 명확성은 단순히 기존 자본을 새 시장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자본을 이 판으로 끌어오는 열쇠라는 이야기였죠. 지금까지 이들이 대규모 배정을 미룬 이유는 수익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탁 의무를 지키려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거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빌더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을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법안 통과는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8월 의회 휴회전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뉴스에 지레 겁먹고 투자금을 빼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봐요. 단기적인 악재가 아닌 절차상의 지연일 뿐인데 이를 크게 받아들여서 시장을 떠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거든요. 이미 올 초에 XRP ETF가 6개나 승인되었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G는 수수료가 0.19%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21쉐어스,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털까지 저마다 상품을 내걸고 자금을 유치했고 연초 두어 달 만에 XRP ETF로 유입된 자금이 이미 13억 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이거든요. 규제 명확성이 완성되면 이 흐름은 몇 배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에요. 게다가 규제 시계가 늦어질수록 관망하던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들 여지가 커진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죠. 더 큰 흐름은 여전히 제도권 편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결국 법안은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투자자들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친암호화폐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이 제도권 편입을 향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위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눈앞의 자본보다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규제가 정비되는 순간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지금의 흔들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과 같은 우량한 자산을 묵직하게 모아가면서 미래 수혜주까지 차분히 챙겨두신다면 시장이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시점에 분명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앞으로의 시장은 준비하고 인내하는 분들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테니 지금의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은행 전산망과 인터넷이 동시에 멈춰버린다면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차분히 풀어드릴 이 한 가지 흐름이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자산 그림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솔직하게 짚어볼게요. 월급만 빼고 오르는 물가,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막막한 노후까지 하루 종일 차트를 봐도 계좌는 늘 제자리죠.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 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어음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1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의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원이 7천만원, 20만원이 7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1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